네, 아버님. 그런데 죄송하지만 어머니와 명절 음식 좀 만들고 나서 이따 같이 봐도 될까요? 그럴 거 없어. 앉아서 너는 좀 쉬거라. 너희 시엄마가 손이 야무져서 음식도 이제 잘하고 일을 참 야무지게 잘해. 이젠 완전 한국인이 다 됐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기 앉아서 나랑 이것 좀 보자니까. 신이 나서 사진첩을 제게 안겨주시는 시아버지의 청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음식 준비를 거들다 말고 시부 앞에 앉아 남편의 어릴 적 사진들을 보며 시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그동안 혼자 늘 해왔던 것처럼 알아서 음식들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저는 시부의 강압적인 무언의 압박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 쉽게 자리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시모 혼자 음식을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식사 준비가 완성되어 식탁의 요리들을 세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팅마저도 제가 거들려고 하면 시부는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큰 소리로 시모를 계속 부르며 정말 식모를 부리듯이 하곤 했습니다. 식탁에 마련된 음식들의 비주얼은 꽤나 그럴싸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어디 올려도 될 정도로 손색이 없어 보였죠. 그런데 맛을 보기 시작하니 비주얼과는 다르게 조금 싱겁고 간이 안 맞았습니다. 시부는 갑자기 입에 넣은 음식을 뱉어버리고는 손가락을 내던지듯이 내려놓으시더니 화를 내기 시작하셨죠.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맛이 형편없던 것도 아니고 설령 그런다고 해도 시부의 행동은 너무나 말이 안 되었죠. 저는 그런 시부의 모습을 처음 보는 상황이라 어찌할 바를 몰랐고 실망스러웠습니다. 야, 음식 하루 이틀 만들어? 조금 전까지 내가 며느리한테 칭찬까지 했더니만 맛이 대체 왜 있다유야? 이걸 우리 보고 지금 먹으라는 거야? 갖다 버리라는 거야? 국도 다시 간에서 끓여와. 잘 만들더니 일부러 명절날 음식 맛이 왜 이래? 식당 가서 음식하는 거 안 배웠어? 네가 한번 쳐먹어봐라. 옆에 있던 남편도 시부와 마찬가지로 거들면서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개도 못 먹겠네요. 멍멍, 개, 도그, 맛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모처럼 명절이라 보였는데 요리 맛 좀 더 신경 좀 쓰지. 이게 뭐야? 명절 기분 안 나게. 남편과 시부가 시어머니에게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시모는 어두워진 표정으로 부엌에서 다시 국을 끓이기 시작했죠. 제가 간을 봐주겠다고 도우려고 하자 시부는 시모에게 더 화를 냈습니다. 그나마 제가 눈치껏 부엌에서 나오자 역정을 멈추시더군요. 아니 당신! 이렇게 음식을 개떡같이 하면 며느리가 뭘 배워? 당신부터 똑바로 음식이라도 할 줄 알아야지. 며느리한테 만들게 하지 말고 당신부터 제대로 음식 만들어 다시 내오라고. 네. 다시 할 수 있어요. 저는 부엌에서 시모를 거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시부의 호통과 역정으로 꼼짝 못하는 시어머니는 다시 음식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돕다가는 괜히 시모가 시부에게 더 봉변당할 게 뻔했죠. 부도덕한 상황을 알면서도 저는 그저 잠자코 있어야 했습니다. 제가 시모 편에서 말리거나 시모를 도와서 거들려고 하면 시부는 대놓고 시어머니를 심하게 막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난리난 상황 속에서 시어머니도 저를 부엌 밖으로 밀어내면서 눈치를 주시더군요. 시모를 도울 수 없는 제가 못내 아쉬웠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아무리 아버지와 어머니 관계의 문제라고 해도 가족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가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도 어머니한테 말이 좀 심한 것 같은데? 말도 서투신 시어머니한테 당신까지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제발. 당신도 무작정 어머니 편만 들 게 아니야.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는 거야. 아버지와 어머니 관계까지 우리가 참견할 게 아니라고. 이 문제로 또 얘기 꺼내면 그땐 나도 좋게 말 못해. 명절 연휴가 지나고 남편과 대화를 하려고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들의 부도덕함을 따져가며 얘기해도
남편은 냉담하게 회피하기만 했죠. 시모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무척 예민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제가 꼬치꼬치 되묻기라도 하면 남편은 마치 시부가 시모에게 하던 것처럼 제게도 윽박지르고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다른 일에는 자상하게 잘 챙기다가도 시모의 이야기에는 반 미친 사람처럼 난리치며 화를 내기 시작해서 저 역시 얘기조차 점점 꺼내기 어려웠죠. 생각지도 못했던 시댁 식구들의 관계 속에서 상황을 이해할 수 없던 저는 일단 시어머니부터 먼저 챙기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부와 남편 몰래 눈물을 훔치며 혼자 방 안에서 울고 계실 때도 많았습니다. 시부가 안 계실 때면 저는 시모가 혼자 계신 방에 들어가 위로했죠. 그리고 혼자 새벽부터 밭에 나가 일하는 시모를 따라 돕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너무나도 피곤했지만 그렇게라도 시모의 마음을 위로하는 게 제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제가 시모를 위한다는 걸 눈치채고 시아버지처럼 굴더군요. 새벽에 어머니를 따라 나가려고 하면 시아버지를 깨워 눈치 보게 만들기도 하고 괜히 아침 출근 때마다 저를 데려다 주겠다며 시간 맞춰 기다리기까지 했습니다. 자신들의 편이 아닌 시모의 입장을 이해하는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죠. 그리고 잘 알아듣지 못하는 시모에게 막말이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어머니, 이 집에서 각자 맡은 할 일을 잘 해야 가족들이 행복하겠죠? 새벽에 나가 밭에서 일하는 건 어머니가 해왔던 일이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해야겠죠? 괜히 힘들다고 불쌍한 척하지 말고 제발 게으름 좀 그만 피우세요. 우리도 그거 내다 파느라 힘들어요. 알았어. 내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 어떤 이유로 와서 고생하게 되신 건지 모르지만 외국인 시모를 그렇게 대우하는 건 틀렸다고 생각됐죠. 게다가 남편이 마치 시아버지처럼 행동하는 모습에 저는 더욱 화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앞인데도 저 역시 남편에게 악을 쓰며 싸울 각오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보는 남편은 무척 당황해하더군요. 어쨌든 남편마저 시모를 가스라이팅하면서 돈 벌어오게 교육시키는 것 같아 저의 본성을 자극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보, 지금 그게 어머니한테 할 소리야? 언제는 가족이 같이 하는 거라더니. 그럼 당신도 제발 게으름 피우지 말고 나가서 반일이라도 좀 해라. 빈둥빈둥 놀지 말고. 가스라이팅 하는 거야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어머니한테 그만 좀 하라고. 뭐라고? 누가 놀았다고 그래? 그리고 처음부터 어머니가 했던 일이야. 아버지와 그러기로 하고 시작된 재혼이라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허구한 날 끼어들고 참견이야?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과 소리치며 싸우는 모습에 놀라 저를 붙잡고 말리셨습니다. 말을 잘 못 알아들어도 상황은 이해되셨던 모양입니다. 저는 지지 않고 남편과 대판 싸웠지만 결국 남편의 막말에 어이가 없어서 자리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식모로 들어온 주제를 알면 좀 알아서 할 것이지. 왜 내가 내 아내와 싸우게 만들어? 아버지 불러와서 당장 물어봐? 물어보냐고! 남편의 막말과 태도에 저는 어이가 없었죠. 그러나 자리를 피하지 않으면 저 때문에 시모가 또 시부에게까지 더 당하겠다 싶어서 일단 그날은 출근한다며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시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잠시 전화 받기를 거절할까 고민하다가 일하던 낮에 전화를 거신 이유가 분명 있겠거니 싶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여보세요? 너 당장 병원에 좀 와야겠다. 니네 시엄마가 쓰러졌어. 여기 알려줄 테니 당장 이리 와. 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요? 자세한 건 병원 와서 확인해. 아무튼 지금 좀 오거라. 제가 그토록 걱정하고 염려하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답니다. 시어머니의 피로함으로 인해 건강이 늘 걱정되었는데 쓰러지셨다니 너무 놀라고 말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시어머니가 계신 병실에 들어서자 누워있는 시모가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일하던 도중에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온 상태였습니다.
눈을 감고 누워있는 안색이 보기에도 안 좋아 보였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을 불러 시모의 상태 결과를 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반신불수로 살 수도 있을 정도로 문제가 많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진단 결과였죠. 그 소리를 들은 시부와 남편의 표정은 그다지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밭일과 식당일만 못 나가서 벌이를 어쩌나를 걱정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점점 더 그런 그들이 이해되지 않았죠. 그리고 저는 어머니가 의식을 차릴 동안 그들과 말 섞기 싫어 아무 말 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시어머니는 의식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몸이 잘 움직여지지 않는 것을 알아차린 시어머니는 당황해하며 얼떨결에 시부와 남편에게 본인을 좀 일으켜달라고 어눌한 한국어로 부탁했죠. 그러나 그들은 못 들은 척을 한 건지 자기들 할 말만 하더니 병실에서 나가버렸습니다. 제가 봐도 정말 개만도 못한 냉담함이었습니다. 아픈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주는 게 힘든 일도 아닌데 저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었죠. 결국 그 자리에는 저만 혼자 남게 되었고 안 되겠다 싶어 그날부터 저는 시어머니를 정성껏 돌보고 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부와 남편은 당장 밭일을 자신들이 하게 된 상황 때문에 시모를 돌볼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모를 간병하는 저까지 나무라며 말리더군요. 그리고 시부는 시모의 병원 비용도 아깝다며 시모를 급하게 퇴원시켰습니다. 저는 편의점에 사정을 얘기해서 시간을 조절해가며 집에 누워 계신 시어머니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그러자 시부와 남편은 시모 때문에 벌이가 넉넉하지 않다며 저더러 간병하는 데 힘쓰지 말고 나가서 열심히 일하라고 하더군요. 어이없고 황당했지만 그들이 먹고 살아온 방식이었던 겁니다. 자신들은 놀고 먹으며 시모를 부렸듯이 말이죠. 저는 그럴수록 시어머니의 건강을 더 챙겨드렸습니다. 저의 진심 어린 병간호와 돌봄, 그리고 기도 덕분인지 시모는 어느 정도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었고 반신불수로 살 거라던 의사의 말과는 다르게 이제 조금씩은 걸을 수도 있게 되셨죠. 하지만 시모의 걷는 모습을 본 시부는 그날부터 또 일하라고 닥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제정신으로는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원인도 모르고 아프다고 하질 않나. 병원에서는 반신불수로 살 수도 있다고 하더니 이렇게 잘만 걷는구만. 넌 그동안 일하기 싫어서 꾀병 부린 거 아니야? 아프지도 않은데 아픈 척한 거 아니냐고 이년아! 아니에요. 아픈 척 아니고 아파 진짜. 인연이 이제 꼬박꼬박 말대꾸도 안 해. 너 이달에 까먹은 돈이 얼마인 줄 알아? 그건 네 돈에서 주던지 그거 못 주면 일에서 어서 다 갚으라고! 병원 비며 일 안 나가고 놀았잖아! 일 할 거예요. 아프지 않고 일할게요. 시아버지의 파렴치한 모습에 남편도 닮아 있었고 분명 미래는 더 심하겠구나 생각하니 앞이 깜깜했습니다. 게다가 시부의 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조종당하는 시모를 보니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시모의 한국어 선생님이 되기로 마음먹었죠. 그리고 시부가 없는 틈을 타서 시어머니의 한국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몸이 많이 좋아진 시모는 다시 밭일을 거들게 되었죠. 다행히 식당 일은 쉬게 되어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시부나 남편의 눈치가 보일까 싶어서 제가 일하는 편의점에 와서 가르쳐드리기도 했죠. 그렇게 몰래 한국어를 공부하게 된 몇 개월 동안 저와 시모의 노력으로 원래 한국어 실력에 비교하자면 80% 이상 실력이 늘게 되었죠. 그리고 요까지 유창하게 잘하는 실력이 되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시부와 싸울 때 필요할 말이니까 저는 성의 있게 빠짐없이 가르쳐드렸습니다. 당신 밭일 하다 말고 어디 갔다 와. 식당 일도 안 하는데 밭일 열심히 해서 쓴 돈 다 갚아야지. 이제 식당 안 나가니까 밭일을 늦게까지 할 수 있잖아. 저년 저거 죽나 싶었더니 도로 살아나서 놀 생각만 하네. 늦게까지 밭에서 할 일이 없어. 그리고 내 돈으로라도 다 갚을 테니까 더 얘기하지 마. 아버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세요. 어머니 지금 당장 일하면 안 되는 컨디션인데도 밭일 하고 계신 거예요. 병원 의사에게 물어볼까요?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건 무리라니까요?
시부는 어머니의 명쾌한 한국말 답변에 놀랐고 제가 슬슬 대들기 시작하자 잠시 멍하게 시모와 저를 쳐다보더니 괜한 트집을 잡기 시작했죠. 이게 어디서 한국말을 좀 배웠나? 갈수록 말대꾸가 심해지네. 집안 꼴이 이게 뭐야? 청소부터 다시 해라. 시모는 그 뒤로 시부와 말 한마디 섞지 않고 청소를 시작했죠. 그러자 시아버지도 어색했는지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저는 재빠르게 시모 대신 청소를 도왔습니다. 완벽하게 몸이 나은 상태도 아닌 시어머니를 또다시 부려먹기 시작한 시부와 남편에게 저는 연애 시절 상상도 못했던 이들의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실망하게 되었고 남편에게도 이미 마음이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모는 갑자기 제가 일하는 편의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시모와 한국어 공부를 하기로 했던 날도 아닌데 불쑥 등장한 시모의 모습에 집에서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었는지 걱정되었죠. 어머니,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세요? 오늘 한국어 공부하시게요? 아니, 한국어 이제 잘하니까 공부 많이 안 해도 돼. 너에게 줄 게 있어서 왔어. 저한테요? 줄 게 있으시다고요? 뭔데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편의점에 사람들이 있는지 두리번 거리시더니 들고 온 가방 깊숙이 손을 넣으셔서 무언가 꺼내어 제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리고 제 손에 들려져 있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통장 아니에요? 그 통장에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찍혀 있었고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물론 돈의 액수도 액수지만 시어머니가 제게 주시는 이유나 왜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계신지도 의문이어서 더 놀랐죠. 이 통장에 있는 돈 다 내 거야. 전부 다 내 재산이야. 이거 너 주고 싶어. 너가 가져. 나의 며느리는 너무 좋은 사람이야. 내 가족, 내 예쁜 며느리야. 너무 고맙고 그래서 내가 이거 너에게 주고 싶어. 저는 처음 보는 숫자의 통장을 건네받은 그날 시어머니의 긴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알고 보니 필리핀에서 굉장한 부자였고 한국에 살아볼까 생각하며 여행을 왔다가 시골에 집과 땅을 구입하던 중 남편과 시부까지 알게 되었던 겁니다. 남편은 땅이며 집을 알아봐 준다며 시모를 꼬셨고 시부 역시 결혼을 하기 위해 별별 수를 다 떠서 시모에게 사기처럼 결혼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다행히 집과 땅은 시모의 돈과 명의였고 그 덕분에 시부와 남편은 얹어 사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말 서툴고 늙어가는 시모를 천대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시부와 얼떨결에 결혼하게 된 이후로 시모는 도망갈 생각으로 술을 내어봤지만 자신의 전 재산이 담긴 통장마저 시부가 반강제로 뺏어서 보관하자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식당 일까지 시키며 거의 하루 종일 감시당하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런 시모의 사연을 듣고 나니 저 역시 시모와 함께 남편과 시아버지에게서 인연을 끊어야겠다고 마음이 굳혀졌습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시어머니를 도와 그들에게서 벗어날 작전을 짜게 되었습니다. 우선 시부와 남편 모르게 시어머니가 본인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친정에 미리 알리게 되었습니다. 신고든 뭐든 그들만 모르는 장치들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이 아닌 당당하게 떠나거나 그들을 내쫓기로 말이죠. 그리고 어느 날 잠자코 있던 시부는 시모를 때려 죽일 듯이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모의 전 재산이 담긴 통장이 보관하던 서랍에 통장이 사라진 것을 그제서야 확인한 모양이었습니다. 어째서? 너 죽으면 그거 내 거라고. 그 돈 그 통장 어디 감췄냐고? 그날도 역시나 시부를 따라 남편까지 합세해서 멍멍이 같은 지랄을 떨고 있었습니다. 시모를 때려 죽이려고 난리가 벌어졌고 저도 그 실랑이에 저도 가담해서 뜯어 말리기 시작했죠. 그때 한국말을 마스터한 시모는 식탁 의자를 들고 온 집안을 다 부술 것처럼 뒤집더니 한국말로 쌍욕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 같은 놈들아! 개새끼들! 이 집도 내 거고 여기 있는 거 전부 내 거잖아! 이 가구들도 내가 산 거잖아! 니들 머리에 총 맞았냐? 주인이 누군지 까먹었어? 미친놈들아! 니들이 나 죽기 바란 거 내가 몰랐을 것 같아? 시모는 욕설과
능수능란한 한국어로 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부와 남편은 잠시 놀랐는지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르쳐준 한국어 보람을 느낄 새도 없이 시부는 이내 시모를 때리려고 잡아당겼습니다. 저는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미리 연락해두었던 주변에 알만한 사람들은 다 불렀습니다. 집에 모여든 저희 친정 식구들과 동네 사람들은 모두 시부와 남편의 추악한 꼴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날 시모는 제게 고맙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지옥에서 해방된 느낌이라고 말씀하셨죠. 어쩌면 남편과의 인연이 아니라 시모와의 인연이 되려고 그 집에 시집을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시부와 남편은 한 푼도 챙기지 못하고 쫓겨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후 저도 남편과 이혼하고 손절하게 되었습니다. 시부와 남편을 내쫓고 시모와 그 집에서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집과 농사를 짓던 땅도 팔아버렸죠. 그들이 다시 찾아와 기생충처럼 굴까봐 시모와 저는 그들과의 흔적은 모두 치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급한 시모의 건강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했습니다. 좋은 재활시설도 알아봐드리고 시모가 주신 재산에서 제가 독립할 집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저와 함께 지내면서 재활도 받으며 빠르게 건강을 회복하고 되찾게 되셨죠. 시어머니가 건강을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저도 다시 잃어버린 자신을 찾아가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몹쓸 시부와 남편은 시모는 물론 저에게 끊임없이 연락해왔습니다. 제가 일하던 편의점에 찾아와 싹싹 빌기도 했지만 그들은 절대 용서의 대상이 아니어서 저와 시모에게 접근할 수 없게 신고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두 부자는 일할 생각이 없이 빈둥대다가 노숙자 신세로 박스를 들고 돌아다닌다고 소식만 무성했습니다. 거지꼴이 된 그들의 소식에 저는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근성이 그들 스스로 거지를 자초한 셈이었고 벌 받을만 했으니까요. 저는 건강을 회복한 시모와도 아쉽지만 작별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알아봐드린 대로 무사하게 본인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셨고 저와 절친처럼 자주 연락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편의점 일을 그만두고 시어머니가 주신 재산의 일부로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문구점을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확장 이전해서 함께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연애만으로 믿었던 남자친구와 결혼하면서 모든 게 저의 신중하지 못했던 오판이었겠지만 어쨌든 시모를 만나는 인연이 생길 걸 보면 다 이유가 있겠거니 이제는 좋은 마음으로 잊어가고 있습니다. 부도덕한 행동으로 악을 행하면 분명히 행한 자도 당하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 우리는 때로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기본적인 마음을 잊고 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결혼해서 그런 부도덕함에서 탈출까지 하게 되면서 정말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살면서 변하지 않도록 매번 되새기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주신 재산과는 상관없이 제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좋은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부지런히 원래의 나대로 독립적인 여성이 되려고요. 전처럼 소소한 것에 감사하면서 노력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나답게 행복을 꿈꾸며 살기로 다짐한 돌싱녀.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마음 베풀면서 소소한 행복에도 감사한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혼 탈출기. 제 사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날 되세요.